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민법 2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소멸시효 네 번째 시간이자 소멸시효의 마지막 시간으로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그 세 번째가 그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할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 되어야 결국에 그 일정 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그 권리자가 권리를 불행사하여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이제 방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순조로운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시효의 장애라고 하고, 중단과 정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이제 지난 시간 했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했던 시효 기간은 소멸하고 그때로부터 새로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따라서 이것은 제가 비유하기를 부부가 이혼을 하고 새 배우자와 새롭게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새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은 이제 소멸시효의 정지인데, 이것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이제 보호해 주려는 제도이고, 그래서 시효 기간이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 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해서 그 정지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이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부 사이에 비유하자면은, 부부가 잠시 별거를 했다가 재결합해서 다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걸로 이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단이라는 것은 새 출발, 왜냐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소멸하고 새로이 출발하는 것이니까 이제 새 배우자와 새 출발하는 거고, 정지는 별거에 재결합해서 계속 같이 사니까 이미 살았던 그 기간도 유효하고, 또 결합 후에 연속해서 그 살아가는 기간, 그것도 합해져서 이 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거 후에 배우자가 재결합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효 정지의 사유를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79조, 180조, 181조, 182조로 나눠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 정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 180조, 재산 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그래서 보면은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 성년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 정지라고 해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권리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전부 다 기간이 이제 6개월로 지금 나오고 있고, 181조도 이제 6개월인데 보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 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이 된다든가 관리인의 선임이 된다든가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도 6개월. 그 다음 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 정지라고 해서, 천재 사변으로 인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182조에서 1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노란색으로 된 걸 암기를 해보면, 일단 6개월짜리들이 보면은 이제 있는데, 6개월간 정지되는 것이 제한능력자의 제, 그 다음에 재산 관리할 때 제자, 제제, 그 다음에 부부도 6개월, 그 다음에 천재 사변이 1개월 정지인데, 그래서 암기를 해보면 6개월간 정지의 제재를 받은, 어떤 벌칙 같은 것을 받은 부부가 있었는데, 또 재수없게도 천재 지변, 천재 사변 같은 것이 발생해서 다시
1월간 뭐 정지가 되었다. 뭐 권리 같은 게 정지되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멸시효가 성립해서 이제 완성됐을 때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 소멸시효의 이제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효과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의 효과, 그 다음 이 소멸시효에 소교표가 있는지, 그 다음 이 종속된 권리에 대한, 주된 권리와 종속된 권리가 있을 때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은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 민법 규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245, 246조 등에서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이 규정 끝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해서, 예를 들면 162조 뭐 등이 있는데, 이 완성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지 않아서 학설로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완성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학설적으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절대적 소멸설이 뭐 거의 절대 다수설이고, 이제 판례도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소멸설은 그냥 이제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이 절대적 소멸설이라는 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다른 조치 없이 당연히 이제 소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효 완성으로 어떤 이익을 보는 자가 이제 별도의 행위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채무자가 만일 변제를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알고 변제를 했을 때 184조의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하거나, 또는 민법 742조의 악의의 비체 변제라고 해서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할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모르고 변제를 했을 때 이것은 민법 744조 도의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됩니다. 그래서 744조에서는 그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절대적 소멸설이 판례라는 것은 절대소 판례, 절대적으로 소를 팔게서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 녹색은 반환 없다니까 이 절자를 따서 그 사찰 절, 그래서 절을 반환하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절대적 소멸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기 의사표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를 우리가 포기하면은 뭐 그 심판이나 뭐 진행자한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소멸시효의 효과 중에서 이 소멸시효의 소급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167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 그 권리의 소멸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인데, 그 효과는 그 시효기간의 기산일에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소멸시효로 채무를 하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기산일 이후부터의 이자조차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법 167조에 대한 특칙 규정이 민법에 있는데 495조 이걸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원래 이제 459조에서 원칙적으로 이 상계를 위한 채권은 당연히 현재 살아있는 그 유효한 채권이어야 하는데,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규정한 것이고, 이것은 약간 채권자의 입장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의 효과로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된 권리와 종속된 권리가 있을 때 이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을 보면은 183조에 보면은 그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 그 100조 2항에 보면은 100조가 주물 종물 이론이고 그 2항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해서 그 주물 종물 이론에 이제 근거가 되는 조문이 있는데 이 183조도 이 주물 종물 이론에 따라서 이 주된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분권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이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암기를 해보면 그 포상을 단독으로 받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을 단독으로 받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84.1항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이제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비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우월한 지위, 갑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위력으로서 그 채무자의 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암기해 보면 소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키우는 소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2항을 보면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으나, 이 소멸시효를 뭐 배제해버리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하면 채무자, 의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하게 하고, 다만 소멸시효를 단축하거나 경감은 할 수 있다. 이 소멸시효를 단축 경감하면 채무자나 의무자에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채무자, 의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암기는 소는 이제 짝을 소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축도 작아지는 거고 경감도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소는 단축 경감하고 같은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 시효 완성 후의 포기, 당연히 이 184조 1항의 반대 해석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이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해 보면 소를 후에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 키우는 소를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행위는 법률상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처분 행위라는 것은 이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즉 소비를 한다든가 멸시라는 그런 행위이며 재산적 가치의 직접 이전 효과를 나타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이익 포기도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포기하는 사람은 처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해 보면은 키우는 소를 포기하는 사람은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 포기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포기하는 사람이 그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암기를 보면 포기자는 완성 사실을 알아야 한다. 포기자는 완성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래서 판례는 이제 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행위를 채무자가 하게 되면은 그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포기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행위라는 것은 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다든가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한다든가 일부 변제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로 보면 판소, 그러니까 팔아버린 소는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를 팔았다는 것은 뭐 그 소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소는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민법 총칙 내용을 제가 계속 유튜브로 이제 제공을 해드렸고, 그 민법 총칙 내용 그 전체를 포함한 전자책을 제공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자책이지만 1회
종이로 인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간이 되면은 그 민법 총칙의 처음부터 민법 총칙의 끝까지를 포함한 전자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정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전은 뭐 민법조들이나 다른 법률이든 이런 형태로 이제 암기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